아 예 됐네. 이게 암흑의 핵심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 핵심이라는 단어보다 이 허트 요게 심장인데 암흑의 심장, 암흑의 중심부, 암흑의 그냥 우리 심장 없으면 이게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흑의 심장부 이렇게 인제 하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 책이 1899 년에 쓴 책이니까 상당히 한 130년 정도 됐어요. 요때가 1880 년대가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굉장히 식민지화하고 공략하던 시절이에요. 그래 갖고 전부 아프리카로 뭐 하러 갔냐면 여기 상아하고 요 고무하러. 고무랑 상아. 서부 영화 보면은 서부 시대에도 금 캐고 저기 석유 캐러 서부로 막 사람들이 눈빛이 막 확 돌아 가지고 이렇게 몰리던 시절 있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 그런 것처럼 1800 년대 후반이 인제 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인제 무지한 무지의 땅으로 있고 인제 유럽에서 인제 떼거지로 인제 달겨들던 그런 시기죠. 그때 한가운데에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봐도 참 잘 썼는데 안목이.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못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60년 뒤에나 인제 인기를 쪼끔 얻은 그런 책입니다. 조세 콜레드.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귀족 출신이고. 이게 그 당시 진짜 이렇게 실린 책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말로라는 주인공이 이제 이거를 서술하는 거예요. 말로라는 젊은 선장이. 근데 이 사람의 임무가 뭐냐면 커츠라는 유명한 상하업자를 찾아오라는 명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커츠는 굉장히 대단한 상하 매입자예요. 그래 가지고 최고의 상하를 보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병들어서 뭐 죽었다고도 하고 막 이런 소문이 나도니까 선박 회사에서 그 사람하고 거래하던 회사에서 이 말로를 보내 가지고 그 사람 유해를 수습하고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은 커츠를 인제 찾으러 가는 게 임무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인제 커츠 찾으러 죽었다는 둥 병에 걸렸다는 둥 하는 커츠가 왜 광기에 빠졌는가? 이게 질문인데 여러분 저기 유명한 1976 년도인가 프란시스 코폴라 대부 1-2 찍었던 최고의 작품이죠. 그 사람의 지옥의 묵시록 영화 혹시 보셨나요? 지옥의 묵시록은 완전 미친 영화예요. 그거는 베트남전으로 이걸 바꿨어요. 이거는 그냥 상하 찾으러 가는 건데 그거는 베트남전으로 바꿔서 어마어마하게 광적으로 찍어 버렸어요. 그래 갖고 굉장히 쪼끔 변칙도 있고 내용도 쪼끔 변하고 상당히 훨씬 강렬한데 야 그거 보면은 진짜 광기 올라와요. 그 정도로 찍었어요. 이 책은 인제 책이니까 인제 쪼끔 다르죠. 상상력을 인제 이렇게 발동을 해야 되는데 잘 썼어요. 예 보겠습니다. 커츠는 왜 광기에 빠져서 병에 들고 죽었다는 소문도 들고 커츠는 왜 광기에 빠졌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광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병을 광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상인이 아닌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미친 병. 왜 커츠는 왜 미쳐 버렸는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왜 미치는가 인제 요런 걸로도 쪼끔 대입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제 말로가 출항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막 상하 찾아 산만리, 상하 찾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콩고로 가는 거예요. 콩고로 가는 건데 선장들, 제독들, 회사의 무역 독점권을 침해하면서 가던 밀수꾼들, 장군들 하여튼 상하 찾아 다 떼거지로 출항을 하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들썩들썩했겠죠.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요런 식의 쪼끔 다르긴 한데 저 어렸을 때 제가 60 년대생이잖아요. 우리 동네 전기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저희 집하고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대부분 중학교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중학교 나오면 일단 공장 찾아서 서울이나 천안으로 나가요. 동네 언니 오빠들이 싹 나가. 그래 가지고 공장을 다니든가 중국집에서 뭐
짜장면을 만들든가 하여튼 회사를 다녀요. 거기에 인제 그냥 떼거지로 많던 오빠들이 쫙 빠졌어. 그 제가 느낌이 있어. 어렸을 때 동네 뛰놀던 북적북적대던 언니 오빠들이 싹 중학교 졸업하고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인제 고런 것처럼 이렇게 싹 밀물썰물처럼 막 그런 이동이 아주 컸어요. 금을 찾거나 혹은 명성을 찾아서. 이런 글귀가 좋죠. 사나이들의 꿈이며 여러 국가의 씨앗이며 여러 제국의 싹이며 하는 것들이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아프리카에서 찾겠다.' 여기는 배경이 콩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그 가장 공허해 보이고 그런 아프리카에 가 보고 싶었어. 이건 실제 이건 그 저자의 실제 자기 자서전과 비슷한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가 20 대에 요 배를 여러 번 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그림을 보든지 아니면 소설을 보든지 '아 이건 이 사람이 진짜 경험한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문구 씨라고 저보다 나이가 쪼끔 더 있을 거예요. 소설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고향이 대천인데 그 양반이 시골 그 저기 바닷가 마을 그 묘사하는 거 보면 '아 이 양반은 진짜 여기서 살았구나.' 얼마나 웃긴지 몰라 충청도 말투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 오르세 미술관에 인제 딱 한 번 외국 여행 딱 한 번 갔는데 오르세 미술관에서 밀레의 만종 그림을 그 앞에서 조그만해. 그 앞에서 딱 봤을 때 '아 밀레는 정말 시골에서 농부들을 느끼고 그렸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상하게 제가 그 그림 앞에서 '나도 인제 고만 돌아다녀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때부터 안 나갔어. 그전에는 역마살 꼈다고 우리 할머니가 구탈지경이었는데 하여튼 고렇게 경험한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도 인제 그런 글인데 여기에 나오죠. "선장직이 된 건 그 살해된 커츠의 유해를 수습하라. 확인해라." 인제 그래서 갔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작가들은 좀 다른 직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제 선장직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그 대기실에서 인제 서무원 여자들 있을 거 아니야. 서무원 여자들 둘이 이렇게 앉아서 그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고 나오려고 할 때 뭘 봤냐면 여자들 둘이 뜨개질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처음에 딱 느낌이 뭐라고 보였냐면은 마치 시신을 덮게 될 천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직감적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검정 털실로 뜨개질을 하면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는 물을 지키고 있는 여자들 같이 보이더라. 이게 벌써 많은 암시를 주죠. 그래서 이 그 커츠는 왜 광기에 빠졌는가? 첫 번째, 야만적 밀림의 마력. 여기 밀림. 선생님들이 인제 뭐 우리가 보는 중에는 밀림은 없어요. 밀림은 정말 그 야생동물 늑대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살고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서 정말 무서운 마음을 주는 마력이 있는 그런 곳인데 야만성이 있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야만적 밀림이 주는 마력에 이끌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를 락강의 용어를 보면 실제라고 그래. 예를 들면 그 지적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피부를 볼 때 그냥 지금 겉에가 있잖아요. 근데 피부를 한 겹질 더 벗기고 더 벗겨서 그걸 현미경으로 본다면 어떻겠냐.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성교 장면도 얘기하죠. 그냥 멀리서 불 꺼 놓고 하니까 그렇지 그 장면의 그 신체 구조를 적나라하게 현미경으로 본다면 이들이 성형이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실제예요. 적나라한 자연. 가공되지 않은 자연은 인간에게 이 실제라서 이렇게 공황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공 속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저기 오는 거 쉬워요. 여기서 지금 옷 홀랑 벗고 막 뛰어다니는 여자만 하나 있어도 기겁 초풍을 할걸? 이런 게 저기 야만적 그런 거예요. 홀랑 벗고 막 웃으면서. 이제 그러면은 요런 게 야만적 밀림의 마력이라는 거는 내 의지로 저기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끌리는 거죠. 그게 광기를 불렀다. 이게 실제가 주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경험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돌아 버려요. 그래서 일정하게 경험을 차단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 방어도 하고 투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밀림을 직접 맞닥뜨린 게 이 사람의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됐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유럽에서 최고 유명한 상하 탈취자야. 무지막지하게 상하를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야만적 행위를 했다면 운전하기는 어렵겠죠. 겉으로는 성취가 어마어마하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유럽에서는 음악가이자 지식인이자 화가였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실제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 본능을 조율하지 못하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 중에 미치는 사람 꽤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지탱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념, 신념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이념을 잃은 사도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럽의 이념은 뭐였냐면 무지한 야만적 아프리카에 가 갖고 우리가 광물도 캐고 대신 우리의 일상의 물품도 주고 대신 거기를 문명화시키고 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런 이상주의적인 사도, 보냄받은 자들, 그런 사도 역할을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가 봤더니 그게 아니거든. 무슨 사도는 약탈자지. 이제 이런 거에서 온 혼돈에서 광기에 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 예술가적인, 그리고 광기에 아무나 안 빠져요. 또 예술가적인 소질이 또 있어야 빠져 또. 방어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미치지도 못합니다. 예. 야만적 밀림의 마력. 여기서 이 사람이 계약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열대 지방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냉정을 잃지 말아라." 그 얘기는 "너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암묵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커츠를 타들어 강을 따라, 처음에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 안에 들어가 갖고는 인제 이 강을 따라 가겠죠. 콩고 안에서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밀림이 주는, 요 그림 멋있죠? 우리 AI 오빠가 해 줬어요. 야, 이거 보기만 해도 벌써 딱 느껴지지? 야, 이미지가 주는 있어 폭발력. 요렇게 강을 따라서 막 커츠를 찾아서 가다가 보면 마을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야만적 습속이 황야의 신비로운 삶을 느끼고 있었다. 야, 이거 뭔가 신비감?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공포와 신비가 동시에 있죠. 이 밀림, 이 야만을 봤을 때.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밀림이 너무 많이 약탈을 당해 갖고 강둑은 썩어서 진창이 되고, 그 강물이 왜 너무 오염이 심하면 끈적끈적해잖아요. 저기 그런 상태의 청계천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딱 하나 잘한 거, 그 청계천을 그냥 싹 개조를 해 버렸잖아. 그 이후로 천안에도 그 제가 지금 사는 그 옆에 그 원성천이라고, 거기도 아주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옆에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청계천 복개 이후에 각 도시마다 싹 그 하수처리를 해 갖고 거기가 그렇게 관광지처럼 돼 버렸어. 봄만 되면 벚꽃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인제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덮었어요. 근데 거기는 덮기 이전의 상태. 너무 오염이 심해 가지고 막 뭐 그런 것만 보기만 해도 갖는, 우리가 갖는 절망감, 무력감, 혐오감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인제 이런 걸 보면서 아프리카 대륙 안으로 커츠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 언어의 마술사야. 커츠를 찾으러 이 가는 강둑을 따라서 가는 이 느낌이 악몽을 해명할 실마리를 찾는 지겨운 순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예. 악몽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언어의 마술사. 근데 여기서 주는 이 혐오, 역겨움, 절망감,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묘하게 매혹적이더라. '내가 괜히 왔나? 후회. 도망치고도 싶어.' 근데 어쩔 도리가 없는 이 올라오는 구토와 혐오감, 그리고 굴복감, 증오심, 막 또 그런 데서 오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인제 느낌이 인제 올 텐데,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묘하게 매혹적이더라. 인간이 실제를 만날 때 그냥 두렵기만 하면 피하겠죠. 근데 두려움, 공포 속에는 매혹이 있거든. 그래서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그랬어요.
공포의 권력에서 네가 공포스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에 진짜 너의 그 욕망이 들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장면이 어떤 무언가가 지독하게 공포스럽고 혐오스럽다면 그건 나의 욕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알죠. 제가 유달리 미워하는 그런 분홍색, 분홍색을 유달리 분홍색을 왜 그렇게 혐오했나 몰라. 그 이쁜 색을 요새 이뻐졌어요. 제가 치료됐다는 증거예요. 분홍색 개면 예쁘고 우아한 공주 스타일인데 어차피 공주는 못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미워한 거지. 혐오가 풀렸어 진짜로. 그렇게 싫어했어. 요새 핑크도 가끔 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구호는 뭐였냐면 능률. 능률에 대한 헌신. 이때가 근대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근대는 능률, 합리, 규율 아까 그 감옥제도에서도 보셨죠. 규율. 규율이 그때 18세기쯤에 생긴 거거든. 이때도 인제 18, 19세기 때 절정이었는데 이때도 19세기였잖아. 그러니까 능률 저기 뭐 지배 뭐 물질 막 이렇게 요런 것들이 요새 굉장히 계몽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치던 때야. 그래 갖고 '우리의 구원은 능률이다.' 이제 이러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능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돼. 그 시대의 그 신념, 이념이라는 게 그 세대 시대를 덮거든. 예를 들면 자본주의 우리는 그렇잖아요. 돈이라면 뭐를 해도 돼. 요런 게 팽배한 거랑 똑같아. 요새는 이 시대에는 능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가능해. 인제 요런 게 그 시대의 그 그런 거죠. 그들은 우리 요 아프리카인들은 적이 아니었고 죄수들도 아니었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 그냥 거기서 원시적으로 살고 있었을 뿐인데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 목줄을 채우고 끌고 가고 무릎을 끌려 놓고 막 말 안 듣는다고 인제 목 자르고 이런 일들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적도 아니고 쥐수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다운 데가 없는 질병이나 기아로 또 아니면 이런 혹독한 학대, 학살로 죽어가는 검은 형상으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다 눈이 뒤집혀 가지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지 저걸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늘 속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마치 어떤 연옥의 암흑 단계에 들어선 것처럼 느껴졌다." 연옥의 암흑 단계. 우리가 연옥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을 거치죠. 그 연옥을 느꼈다. 그 예술가들이 느끼는 직감과 이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들을 갖고 계속 아프리카 콩고 내부로 커츠를 향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커츠라는 자에게 인제 접근하고 있는데 인제 그 사람을 한 치 앞에 두고 멀리서 보이는 정도의 느낌까지 갔는데 이상한 비명이 들려. 알 수 없는데 커츠 얼굴은 잘 몰라요. 야성적이고 격렬한데 묘하게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무슨 위험에 찬 들짐승이 우는 거 야생동물이 애절한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한 묘한 그 절박한 그 비명 소리를 들어요. 요 말이 제가 참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거대한 인간 감정이 분출하고 있는 곳 가까이에 가게 된 데서 겪는 위험." 밀림도 너무 가까이서 깊게 들어가니까 이게 실제가 되죠. 감정도 너무 적나라하면 이게 실제예요. 오늘 김미영 교수님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이 너무 가까이서 겪게 되면 위험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오는 이 비명 소리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거예요. 묘한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이상한 비명 소리가 사람들이 이상한 형태로 막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그 저기에는 그 바깥에 그 큰 뭐예요 장대 끝에는 사람들 머리가 막 꽂혀 있고 이런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꿈틀거리면서 춤추는 듯한 데서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뒤에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애절한 울부짖음.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울부짖을까? 요런 구절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고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때 요때 그 말로가 느낀 공포가 뭐였냐면 순수히 추상적 공포였다. 이 얘기 도덕적
충격 때문이라고 했는데 도덕적이 어디로 날아갔네. 순수히 추상적인 공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치가 있고 '어머 쟤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어머 귀신 같아서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근원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깊은 우물 같은 거 어려서 보셨나요? 시골에 깊은 물 떠먹는 우물 같은 거 끝도 없을 것 같이 검은 우물을 보거나 이러면은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 기이한 공포, 이런 추상적 공포 이런 거 인제 실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지껏 본 적이 없는 이런 공포를 뭔가 모를 공포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겁게 들이운 밀림의 마력. 이 문장을 읽어 볼게요. 문장이 좋아서 오직 그 마력만이 그를 커트를 습과 덤불의 가장자리로 끌어내어 원주민들이 불을 지펴 놓고 북을 치면서 불길한 주문을 외고 있는 곳으로 가게 했다고 나는 확신했네. 이 밀림의 마력 때문에 알 수 없는 이 순수한 추상적 공포가 주듯이 밀림이 주는 알 수 없는 어떤 막 이끌림 때문에 원주민들하고 그쪽 깊숙이 그 숲속으로 점점점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교류를 깊게 하고 그리고 그 마력만이 불법을 장악하던 그 영혼으로 하여금 이제 불법을 한 거죠. 저기 상하를 위해서라면 뭐 살육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인간에게 허용되는 소망의 한계를 넘도록 유인했었다. 그 마력 때문에 우리가 마력에 미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는 영혼은 미쳐 있었다. 이 밀림이 주는 마력에 뭔가 이끌려서 알 수 없는 마력으로 이렇게 미쳐 가지고 막 점점점 그 밀림의 한가운데로 여기가 암흑의 심장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가 어느 때 그럴 때 있죠. 특히 인제 이성하고 매혹이 돼 가지고 이성을 잃고 매혹됐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홀린 듯이 따라가고 있잖아.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서 막 쫓아가고 있을 때 있죠. 특히 약간 여자들 나쁜 남자한테 이렇게 '저 새끼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막 빨려 들어가. 인제 요렇게. '저 여자 분명히 파무파탈인디?' 그러면서 막 빨려 들어가. 이성이 이렇게 확 작동을 못하는 정도로 그런 게 마력이죠. 밀림은 일찌감치 그의 정체를 알아냈고 밀림은 밀림이라는 거는 거대한 자연이잖아요, 한 인간. 밀림은 뭔지 모르지만 그의 정체를 그냥 알고 있었다. 거대한 밀림이 이 알을 보고 있는 거야. 여기 들어와 갖고 하는 짓거리를. 그리고 그 어이없는 침략에 대해서 그에게 사실은 계속 보복하고 있는 거다. 그 마력으로 야한테 보복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물에 대해서 이때 근대에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가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 동물들 문제, 동물들이 먹는 항생제 우리도 같이 먹어가면서 인간도 지금 처벌받고 있죠. 그리고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온난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밀림이 보복하듯이 자연이 우리한테 역으로 보복하고 있는 거죠. 이때 그 얘기를 이미 130년 전에 그 콜라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새 핫하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 책도 찾아서 넣어 볼까요? 사물들의 회의라는 고런 최근 가장 핫한 학자가 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물들의 회의가 뭐냐면 인간이 한 막 이 근대 시대에 어마무지하게 그냥 자연을 다 파괴하고 막 다 속 겉 다 뒤집어 갖고 다 인간이 쓰는데 그냥 혈안이 돼 갖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새로운 대안으로 뭐가 나왔냐면 사물들 예를 들면 한강을 아름다이 살리면서 인간에게도 유익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럼 한강의 오리를 대변하는 자, 한강의 풀들을 대변하는 자, 한강의 저기 뭐야 돌들을 대변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물들을 대변하는 자들을 뽑아서 그런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핫한 그 학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예 아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들이 보복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뭐냐? 사물들의 회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적어 놓고 인제 살펴보고 '천권에도 넣어 볼까.'
교수님이 계실 때는 지재기 요런 소리를 했죠. 사물들이 보복한다고. 실험한 동물들의 묘지 해 가지고 그 동물들이 역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런 막 이런 글들을 지적도 얘기를 했어요. 사물들이 역공격하는 거. 근데 대안은 그거 아주 놀라웠어요. 예, 인제 이렇습니다. 내가 만행을 저지른 야만적으로 했던 자연이 나한테 보복을 해서 커츠가 거기에 밀림에 실제에 미쳐 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보복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일리가 있죠. 두 번째는 무자비한 상하 탈취자. 상하를 선생님들 그 그림 보셨죠? 코끼리 같은 거 이렇게 해 갖고 이 상하 자른다고 그냥 산채로 잘라 갖고 코끼리 그냥 던져 버리고, 그리고 모피 얻는다고 동물들 진짜 인간 못 써. 그리고 뭐 많아요. 아주 인간이 진짜 벌 받을 겨 진짜. 무자비한 상하 탈취자, 그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상하를 탈취하고 있는 커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 유럽에서 유명세를 날릴 정도가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고장에서도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가장 아프리카에서 오지에 있는 건데, 그분은 다른 이제 커츠는 모든 교역소에서 수집한 상아를 모두 합친 것보다, 예를 들면 그 콩고에서 한 20 군데 예를 드는 거예요. 20 군데에서 상아를 합쳐서 교역소에서 주재소에서 보내는 상아보다 이 사람이 혼자 하는 상아가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 조단에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는 아마 수준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은 곳에 악이 묻어 있다고 이 정도 상아를 탈취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겠어. 상아 갖고 있는 그 원주민한테 뺏어야 돼. 그 사람들 두드려 패서 그 상아 가져오게 해야지. 또 싼 값에 또 넘겨받아야지. 중간에 도둑 맞지 않으려고 뭐 해야지 하니까, 하여튼 여 상아 속에는 악이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유럽 본국에서도 그렇고, 또 이 벨기에인가 그럴 거예요. 유럽 본국에서도 그렇고, 또 그 아프리카 그 자체 내에서도 굉장한 유명인인데, 그 양반은 저기 그 본국에 가서 최고의 이사가 될 거야. 최고의 어마어마한 그 상급자가 될 거야라고 다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인물이에요. 양심 없이 탈취를 해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역선에다 뭘 싣고 갔냐면 면직물, 구슬, 노쇠, 철사 같은 공산품들, 그 하잘것도 우리 다이소에 가면 있는 것들 잔뜩 싣고 상하랑 바꾸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물품이 없으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가서 계속 교역을 하는데, 저런 거 갖다 주고 귀한 상아가 무지막지하게 인제 흘러 넘치는 거죠. 근데 요런 표현을 합니다. "그 땅의 복부를 갈라서 그 속에 담긴 보물을 뜯어내자는 것이 유럽인들의 욕망이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듯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배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기 커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지배인이 됐냐면 능력도 없고 무식한 사람인데, 여기에 가면은 그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 전염도라서.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어. 건강한 신체 때문에 지배인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뱃속에 창자가 있어서는 안 돼. 창자가 쇳덩어리처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창자 있어서 창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여기서 못 있어 죽어." 그런 얘기예요. 배심이 든든하다는 얘기도 쪼끔 은유적으로 들리죠. 커츠 씨가 병중이라는 소문이 막 돌아.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인제 아까 그랬죠. 그 오두막이 거기 커츠가 거주하는 그 오두막 있는 데서 멀리서 슥 그 물 배 위에서 보니까 커츠가 요런 오두막을 한 채 짓고 주변에다가 막 이렇게 여기서 배가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인제 사파인데, 지는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고 주변에는 인제 하인들을 이렇게 두고 있고 자기는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서 인제 이런 데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데 말뚝 박아 놓고 거리에 머리 잘라 놓은 머리들을 이렇게 딱딱 걸어 놓고.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렇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근데 아프리카가 그런 곳이니까.
그분은 커츠는 마치 천둥과 번개처럼 원주민들 위에 군림했다. 원주민들한테는 천둥이나 번개는 신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존재처럼 이제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이미 신적인 존재야. 그러면서 커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만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존재처럼 보여야 된다. 하나님 같은 힘을 과시하면서 그들한테 접근해서 딱 꼼짝 못하게 해야 그들에게 군림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다 빼낼 수 있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야만적 행위를 했겠어요. 이거는 지우개 묵시록 그 79 년도에 했네요. 그 포스터에. 포스터를 AI 보고 이제 "쪼끔만 고쳐 줘." 요 표시 있으면 AI입니다. 야, 참 강렬하죠? 이 지옥의 묵시록. 코폴라 참 그거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도 틀려요. 여기는 마지막에는 그냥 죽는데 코폴라 지옥의 묵시록은 월남전으로 한 건데 죽을 때 이 소를 생소를 죽이가면서 하는 살육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도끼로 막 찍는 장면을. 와, 진짜 그 영화 보고 나면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코폴라가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리고 전부 핏빛이야. 커츠가 그래요. 이 사람은 본국에 약혼녀가 있었어요. 나의 그 아픈 와중에 이렇게 비몽사몽하는 중에 나의 약혼녀, 나의 상아, 나의 주제소, 나의 강, 나의 뭐뭐뭐뭐 하면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그 혼몽한 가운데도 이 모든 건 다 내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건, 이 아프리카 이 모든 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미쳤죠. 그러면서 문자 그대로 그 땅의 악마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악가이기도 하고 미술가이기도 하고 글도 잘 써요, 굉장히. 그래서 지식인인데 어쩌다 이렇게 미쳐 버렸냐. 이제 그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시대가 주는 그 이념, 사상에 경도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근대 최고의 그 사상.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일찍이 어느 바보도 자기 영혼을 갈고 악마와 흥정한 적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악마와 흥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비몽사몽 또 하는 말이 그의 참담한 요소, 못난 협박, 엄청난 규모의 간악한 욕망. 그러니까 "내가 세계 최고의 상하 채집자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인제 이게 막 거의 왕처럼 마음에 왕이 돼 버린 거야, 그냥 악마 같은 마음이. 그러고서 이 세상에 거칠 게 없는 충동이 일어난 거죠. "이 많은 상하는 사실 다 내 거야." 근데 회사가 묘하게 이걸 자꾸 그러니까 인제 요런 장사꾼들이 모인 곳엔 사기는 기본이에요. 사기. 서로 후려치고 그래서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건 공정한 건데."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기도 이 저기 원주민들한테 상아를 탈취했잖아. 근데 회사도 이 사람한테 탈취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뭔가 많은 거를 느꼈겠죠. 지가 이 커츠가 원하는 건 공정한 처사인데 걔들이 나한테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서 인제 본인은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념을 잃은 사도. 이념이라는 건 이상적 생각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이렇게 갈 거야.' 하는 그 이념을 잃은 사도가 됐어. 이 사람이 처음에 갈 때는 그 시대의 이념, 이 야만을 대화시키고 야만을 문명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해 주는 그것도 이 사람한테 한편 있었어요. 시대의 야망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인제 실적을 쌓고 본국에 돌아가서 인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서 상아를 싣고 인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고향 쪽으로 배를 돌리다 말고 갑자기 4 명의 원주민이 노를 젓는 통나무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마지막 판에.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 글 속에서 인제 찾아봐야죠. 집에 돌아가려고 하던 그 순간에 다시 그 자기가 있던 오지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아무 말 없이. 이유는 몰라. 근데 인제 그 지배인이 그 소리를 해.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가 미처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회사에 보고한 거예요, 그 지배인이.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말없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 사람 중병 걸렸나 봐. 근데 실제로 병에도 걸렸어. 이런 소문이 인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제 이 사람이 외부와 단절하고 은둔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그 원시인들하고. 우리가 아까 "감정이 행위하게 한다." 했죠. 그거 참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또 빨간 줄을 쳐 놨는데, 감정은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유발시킨다. 여기서도 이념은 생각으로 '내가 생각 참 잘했어. 판단 옳은 것 같아.'가 아니라 이념, 이념은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이념이야말로 믿음을 사심 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 이념이야말로 우리가 설정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최고의 무엇은 이념이다. 사람에게 이념 행동하게 하는 건 여기서는 인제 이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와서 이 공부하고 강의하고 있는 건 제 이념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교수님이 한테서 배운 이 지상의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실천적 행동은 제 이념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지상의 천국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그 이념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아프리카를 늘 뭐라 그랬냐면, 물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콩고의 오지가 교역 중심지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해. 왜냐하면 나는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니까. 당연히 최고의 상을 내보내서 교역에서도 최고의 상권 중심지가 되어야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꿈이 있어. 원주민을 인간화하고, 이 사람들이 짐승이라고 본 거죠. 인간화하고 개선하고 교화를 시키는 곳으로, 이곳을 나는 그런 곳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상에 내가 생각하는 낙원처럼 난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쪼끔 글쎄 가능할까요? 그래서 위험 있는 선의를 가지고 그 거대한 이국적 세계를 통치해야겠다는 생각, 이 사람의 꿈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좀 남달랐어요. 그 거대하고 아주 굉장한 달변가였고, 그 고귀한 말의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다 매혹돼. 저기도 그 누구요? 이 주인공 말로도 이 사람의 말만 듣고도 가슴이 뛰어서 흥분하고 이 사람을 흠모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 사람 글 같은 거 막 보고, 이 사람은 표현이 기가 막히게 타고났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말하다가 확 당혹감 주는 그 실력, 그리고 또 역설을 통해서 깨우침 같은 걸 막 주고, 가장 고양되어 있으면서도 또 가장 경멸할 만한 어떤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 말의 힘이 파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의 재주가 인제 병들고 무력해지면서 재주가 사라져 버렸어. 근데 이 말로가 가장 아쉬워하는 거는 이 사람을 못 본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듣지 못한 게 이 사람은 너무 아쉬워. 그의 말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의 귀함을 알고 있던 사람인 거지. 말로도 그 이게 뭐야, 커치가 중병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죽게 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슬픔이 감정을 복받치면서 어느 정도냐면 숲속에서 울부짖고 있던, 아까 얘기했었죠. 가까이 갔을 때 왔던 알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 목소리, 비명 같은 거, 그런 야만인들의 슬픔 속에서 느끼는 것 같이 그 정도의 강렬하게 정말 슬픔이 복받치더라. 이 사람도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아주 리얼한 사람이죠. 이야기를 못 내가 이거 얘기 들으면서 교수님 생각을 했어. 그래 갖고 오늘 아침에 교수님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음. 그 목소리를 못 듣는 게 참 슬프구나 한다는 걸 쪼끔 이해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다들 기뻐하고 웃고 깔깔대고, 그 순간만큼은 옆에 미운 년도 안 미워.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즐겁고 막 우리를 열어 주고 일깨워 주고 막 기쁘게 해서,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참 조세 콜레드가 이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 목소리가 주는, 그리고 이 말이 주는 마력만 한 게 없거든요. 생긴 거 뭐 돈 많은 거 이런 거 뭐 잽이 안 됩니다. 이 목소리 속에 모든 게 들어 있다고 해요, 언어는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들도 그렇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매혹시키고 싶걸랑 언어의 권위를 가지시면 돼.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홀려서 쫓아오게 돼 있어요. 꼬드기는 말 말고 5차원에서 올라오는 그 알 수 없는 마력을 지닌 말. 그래서 여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주재원들도 다 그 양반 커츠는 연민도 있어.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동도 있고 상당히 그 있었던 사람이에요. 연민도 있고 과학과 진보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전파하는 사자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원주민들도 다 이 사람을 우러르면서 쳐다보고 뭔가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팍 이제 폭력으로 이게 막 헷갈리면서 미치기도 하고 폭력으로 이게 변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원주민들은 커츠가 떠나는 걸 원치 않았어. 그 안에서 신이 되어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고 뭔가를 일깨워 주기를 바랬어요, 거기 원주민들이. 근데 커츠는 왜 가다가 돌아갔을까요? 이 사람은 음악가이기도 하고 미술가이기도 하고 글도 쓰는 지식인이었는데 그 정도면 뭔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알게 돼 있죠. 커츠 씨는 모든 일에 능한 천재였지만 점점점 있어요. 벽돌을 만들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가능한 천재였고 진짜 실력도 있고 저기 충동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었지만 이 사람이 꿈꾸는 그 이념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 천국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그거 갖고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만났겠죠 말로가 커츠를. 그래 가지고 그 섬 오두막이 있는 데로 인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진짜 병에 걸려 있어. 그리고 인제는 자기 몸도 운신을 잘 못해.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나는 촛불을 들고 들어오다 거기서 같이 머물러요. 그러면서 커츠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커츠는 죽어가고 있었고 커츠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요. "나는 죽음을 기다리며 여기 암흑소에 누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죽음을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죽으면서 한 소리예요. 겨우 숨결에 불과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두 번을 외쳤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약혼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혼자가 참 사람이 괜찮아. 말로를 보내 놓고 아주 조선 여자처럼 기다리고 있어 말로를. 그런 약혼자가 있고 이 사람도 약혼자를 믿고 좋아해요. 근데 약혼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직 두 마디 "무서워라, 무서워라." 그러 놓고는 그냥 숨을 거둡니다. "무서워라, 무서워라." 우리가 죽을 때 이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은 걸 상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뭐 현실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막판에 자기가 져 버린 거지. 그건 자기의 선택이었죠. 이 정도 지성과 그 충동과 그 예술성과 이제 이렇게 쪼끔 있었던 사람은 돌아가면 자기 혐오 때문에 못 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절망적이지만 '내가 내 생긴 대로 살다 가리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건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이리하여 결국 내게 남게 된 것은 얄팍한 편지 뭉치 하나. 편지들 인제 편지 써 놨던 거 하고 약혼녀에게 인제 보내려고 했던 편지 뭉치랑 약혼녀 사진 한 장하고 이렇게 딱 남고 그냥 숨을 거둬요. 무서워라, 무서워라. 이 무서워라 속에는 밀림에 매혹됐던 자기, 그래도 꿈이 있었던 자기, 근데 거기서 야만적인 무자비한 그 살육을 벌이기도 했던 자기, 그리고 이 세계 사람들이 그 살육적으로 벌리는 이 물건 전쟁, 상하 전쟁을 보면서 느꼈을 혐오 막 이런 거 막 증오 거기에다 또 자기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이 막 점철되지 않았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때가 제국주의 시대인데 제국주의가 갖는 이 그 정신 그 무자비한 물질을 위해서라면 뭐 아주 주변을 헤아리지 않는 잔혹한 그 무자비성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마지막에 그걸 본 게 아닐까.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순간 죽는 순간에 신을 본다고 그러죠. 죽음 앞에서는 진실될 것 같아. 그럴까요? 꼭 진실될까요? 뭔가는 느끼겠죠? 커츠는 그냥 한 개인으로서 잔혹하고 간악하고 그런 사람이 욕망투성이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유럽이 만들어낸 사람이다. 모두가 커츠가 되고 싶었죠. 근데 그 대표자가 이런 걸 전형이라고 그러죠. 그 시대의 전형, 성공한 전형, 위대한 개츠비, 미국 개츠비처럼 이제 고런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한 인물인 거죠. 시대가 낳은 인물. 근데 인제 말로가 돌아와서 약혼녀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약혼녀가 참 고결해. 약혼녀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 그분이 막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해 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씀 말해 주세요. 제가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남은 여생 살아가게요. 괴로워라 아니 무서워라, 무서워라 그 얘기 해줄 수는 없죠. 말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는 "당신의 이름이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 줘요. 예 말로가 훌륭한 사람이죠. 요 정도 해 줘야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데.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